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메스터,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백악관 NSC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합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피격과 관련해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 제다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예멘 반군이 아닌 이란의 공격이다라며 이는 지금껏 보지 못한 규모의 공격으로 사우디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9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이 본부장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합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협상 의제로 내세운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핵심 요직으로 통하는 북미 1과장에 박은경 장관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외무고시 37회 출신인 박신임 과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한미관계 전반을 다루는 부서 주무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를 담당하는 과를 대부분 여성 외교관이 이끄는 형국입니다. 일본 담당 아시아태평양 1과장은 이민경, 러시아 담당 유라시아 1과장은 권영아 씨가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다시금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IHS 마켓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이 18분기 만에 40%를 밑돌면서 2위인 SK하이닉스에 바짝 쫓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41%로 올라섰고 2분기에는 43%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3년 가까이 20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홍 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14명에게 접근해 신협 대주주인 아버지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거나 어음 할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0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 남자탁구가 2020년 도쿄올림픽 전초전인 제24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2회 연속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장우진과 정영식, 이상수를 내세웠지만 세계 최강 중국에 0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2017년 우시 대회에 이어 아시아 선수권 2회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남녀 단체전 동반 금메달을 확정하며 우승팀에 주는 올림픽 직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MBC 간판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합니다.
엘렌쇼는 미국 유명 코미디언 겸 배우 엘렌 드제너러스가 진행하는 토크쇼로 2003년 첫 방송에 미국 전역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리우드 톱스타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싸이와 방탄소년단 등이 출연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세계 20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 위아 히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중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달 2만 1,000석 규모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킹스맨 TV의 킹스맨 인사 올립니다. 간단한 링크 뉴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경제 침공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화합을 하고 경제 부처 또한 경제인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짐 로저스가 얘기했죠.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짐 로저스는 내가 만약 지금 10세 소년이라면 당장 AK 소총을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일본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했고, 다음에 손정희 회장도 일본은 후진국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자기들이 아직도 강대국인 양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림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음모론에 의하면 도쿄올림픽에서 엄청난 대지진, 쓰나미, 엄청난 그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모입니다. 음모론. 뉴스는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것에서 그 예언한 건데, 그 9.11 사태부터 그 5.1 사태, 모든 게 거의 큰 거는 다 맞았습니다. 보스턴 마라톤까지. 근데 이것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크게 듣지 마시고, 어쨌든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 한국민의 그 단합된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열어주었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일본을 의지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침략의 그 처음의 원조가 그 가마우지 전법, 즉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가마우지 목에 줄을 묶어서 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법으로 경제를 예속화하고 구속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탈일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도의 타구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방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꼭 믿고, 우리가 그 작은 소품 하나부터 절대 일본이 무릎 꿇을 때까지 절대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양이님이 저에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많은 조언을 댓글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고양이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히 유념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양이님 포함해서 시청자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킹스맨이었습니다. 구독은 단 한 번, 새로운 분은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